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뭇잎은 저항하지 않고 바람을 따라 춤을 추듯 땅으로 내려앉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바위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쳐도 바다는 결국 잔잔해집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흐름에 맡기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스토아 철학은 바로 이런 자연의 지혜를 인간의 삶에 적용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사상입니다. 오늘은 2300년 전 탄생한 철학이 어떻게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지혜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기원전 300년경 아테네의 제논이라는 철학자가 시작했습니다. 스토아라는 이름은 제논이 가르침을 전하던 스토아 포이킬레, 우리말로 색칠된 주랑이라는 장소에서 유래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단순한 건물 이름이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학파 중 하나를 지칭하게 된 것이죠. 제논은 키프로스 섬 출신으로 상인이었던 그는 아테네로 항해하던 중 난파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은 그가 우연히 서점에서 소크라테스에 관한 책을 발견하면서 그의 철학적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큰 위기가 위대한 철학의 시작이 된 것이죠. 어쩌면 스토아 철학의 핵심인 역경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가 바로 창시자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철학은 로마 시대에 들어와 세네카, 에픽테토스, 그리고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고 그들은 자신의 철학을 일상에서 실천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 철학이 노예였던 에픽테토스부터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위안과 지혜를 주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보편적인 고민과 아픔에 대한 해답을 주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것이죠.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의 힘 안에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의 힘 밖에 있다. 우리의 힘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의견, 욕구, 혐오, 그리고 한마디로 우리의 행동 모두이다. 우리의 힘 밖에 있는 것은 우리의 신체, 재산, 평판, 지위, 그리고 한마디로 우리의 행동이 아닌 모든 것들이다. 들리는 것보다 실천하기 훨씬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이 단순한 구분이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뿐입니다.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구분을 통해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 단순한 진리가 현대의 심리 치료에서도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길 교통체증에 갇혔다고 생각해보세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짜증을 내거나 핸들을 치거나 다른 운전자들을 탓하기도 하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통체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통체증은 더 이상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니라 인내와 평온함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어쩌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오디오북을 듣거나 단순히 깊게 호흡하며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부당한 비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화가 나고 반박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타인의 의견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비판에 대한 우리의 반응뿐입니다. 그 비판이 타당하다면 받아들이고 개선할 기회로 삼고 타당하지 않다면
그저 지나가게 두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아 철학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부터 인생의 큰 위기까지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스토아 철학이 감정을 부정하라고 가르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스토익이라는 단어가 감정을 억누르는 이미지로 사용되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 스토아 철학은 감정의 부정이 아니라 감정의 이해와 관리를 강조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서 비롯된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우리를 비난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그 비난 자체 때문이 아니라 비난은 나에게 해로운 것이라는 우리의 판단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분노를 통제하는 최선의 치료법은 시간이다. 분노가 처음 치밀어 오를 때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그것이 가라앉기를 기다려라. 현대 심리학의 인지행동 치료와 매우 유사한 접근법이죠. 감정 자체를 바꾸려 하기보다 감정의 원인이 되는 생각과 판단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또한 감정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 거리두기라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마치 외부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관점의 변화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명상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아침에는 그날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예상하고 준비했고, 저녁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행동과 반응을 성찰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실제로 황제가 매일 밤 자신에게 쓴 일기와 성찰의 기록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약점을 극복했는가? 어떤 유혹에 저항했는가? 어떤 점에서 더 나아졌는가? 이런 자기 성찰의 습관은 현대 심리학의 마음 챙김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또한 우주적 관점을 갖는 명상도 실천했습니다. 자신을 거대한 우주의 작은 부분으로 인식하고 개인적인 문제들이 우주의 관점에서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 명상 기법 중 빅마인드 기법과 유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보세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여러분의 반응,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은 죽음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각하기조차 꺼리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세네카는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현재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포옹할 때 그가 언젠가 죽을 것임을 기억하라. 이는 잔인한 생각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고 사소한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을 빌리자면 죽음이 두렵다면 그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당신의 견해 때문이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왔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2300년 전의 철학이 현대사회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CEO들부터 스포츠 스타, 군인, 심리치료사들까지 스토아 철학을 자신의 분야에 적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 미국 NFL의 슈퍼볼 우승팀 시애틀 시호크스는
선수들에게 스토아 철학을 가르쳐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기르게 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들은 스토아 철학에 기반한 심리 치료가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스토아 철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을 예상하고 그것을 평온하게 대할 것을 다짐해 보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오늘 나는 방해, 불평, 위선,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예상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 간단한 질문이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신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매일 저녁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의 행동, 감정, 생각을 판단 없이 관찰하고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개선될 수 있는지 성찰해 보세요. 이 습관은 자기 인식을 높이고 점진적인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넷째, 자연의 순환과 변화를 관찰하며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여 보세요.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듯이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흐른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변화에 저항하는 대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부정적 시각화를 연습해 보세요. 가끔은 여러분이 가진 것들, 건강, 가족, 친구, 기본적인 편안함 같은 것들을 잃는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이는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키워줍니다. 세네카는 정기적으로 가난한 삶을 실천하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아름다움은 그 단순함과 실용성에 있습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당장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삶이란 당신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스토아 철학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기술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덕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으며 지혜, 용기, 정의, 절제를 통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스토아 철학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대할 때 오늘 나눈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은 언제나 우리의 것입니다. 그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